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들 막 여기저기서 들썩이고 있고요. 딱히 주도주성 종목군들 혹은 대형주들의 의미 있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쪽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시죠. 특징주 6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5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있고요. 그리고 블루엠텍과 한화비전, YC캠, 카카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 하락 고르게 좀 골라주신 것 같아요. 나우로보틱스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는 6,800원에 확정이 되게 되면서 금일 신규 상장했는데요. 시가가 17,000원 정도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또 소위 말하는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급등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승폭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7% 정도 현재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이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은 국내 유일한 고중량 가반 하중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으로 직교 로봇이란지 그리고 다관절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율주행 로봇 여기 어떤 제품들을 라인업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AI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AI가 만약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위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대안으로서 좀 부각되는 경우가 대안으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효과가 단기간에 끝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추기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후에 2가지 정도 공략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AI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지 여부가 요 종목에 어떤 상승으로 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나온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항상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대안주로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달 같은 한택 같은 종목들 상당히 급등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이 또 이제 나우 로보틱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또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이 됐고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1스톱 정도만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블루엠텍인데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이제 트렌드가 좀 약간 변화가 생겼죠. 그전에는 주사제 GLP 계열, 요게 작년에 이슈였다라면은 이 비만 치료제 내에서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장기 지속형 플러스 이제 경구형 이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넘어가게 되면서 뭐 최근에 펩트롤이란지 인벤티지렉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블루엠텍도 최근에 어쨌든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위고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동반해서 블루엠텍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이상하실 겁니다. 이게 무상자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괴리가 좀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 좀 수치상으로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상증자를 하던 무상증자를 하던 이 증자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블루엠텍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 상승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 에콰이거든요. 에콰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블루엠텍 선정한 이거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 쪽 이슈보다는 그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겠는데 모든 종목이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스몰캡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증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리고 쪼개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례로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게 분할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물적 분할 죄송합니다.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한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에게 분할이란지 증자하고 난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늘리고 쪼개는 기업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블룸텍 같은 경우는 착시 효과에서 상한가 좀 진입이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 그러니까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블룸텍 그리고 에코아이 같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비전인데요. 오늘 이제 AI 쪽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AI 칩 수출 제한 규제를 철회할 방침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H뱅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 흐름이 일단은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아랫단을 보게 된다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QRT,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같은 종목들,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해 랭크가 되는데 어쨌든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수출 제한 규제 철회.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TC본드 장비 납품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주가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고점 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 쪽 분위기만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더 Y시캠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아침 쪽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Y시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 벤더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 양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2026년도부터 이제 본격 양산을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시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이제 반도체 에칭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유리 반도체 기판 소재 이종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시캠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달 이후에 주가 조정이 상당히 조금 크게 나왔었죠. 나왔었다가 최근에 2만 원을 좀 회복시키게 되면서 그리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단기 이평선인 21선을 좀 회복시키게 되면서 추세를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의 그 소부장 쪽, 유리기판의 벤더 쪽인 대장주인 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은 단기 이평선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비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 쪽 분위기만 조금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유리기판이란지 HB 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볼 건데요. 카카오는 아침에 실적 발표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광고 매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대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 12%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일단은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AI 관련돼 가지고 뚜렷한 어떤 수치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 기대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네이버 쪽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엑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AI 쪽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또 한국형 AI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인데 결국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35,000원대 부근의 어떤 지지력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종목 특징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원픽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의 정태근 이사의 오늘의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어제도 저희 장 마칠 때쯤에 3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다뤄봤었는데요. 대한항공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대한항공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사실 이수페타시스 다른 종목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네. 대한항공 어찌 보면 좀 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그러니까 어제 그 첫 상승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준비를 했어요. 내용은 뭐 어제 장 마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항공 MRO 그러니까 선박 쪽에 해군 쪽 해군 MRO뿐만 아니라
군용기 쪽에서 MRO에 어떤 그 협력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비창을 사업을 실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리고 올 연초에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항공도 방문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화 강세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이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제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어제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쪽에서는 130만 주가 넘는 대량 매도가 나오고 그 자리를 또 아이러니컬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채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수급의 변화가 또 어찌 보면은 추세도 변화시키는 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유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주 환원책 이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날 15% 급등이 나왔는데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이게 나왔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그날 이후에 어쨌든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미국 쪽에 이제 태양광 관련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책 테마가 좀 반영이 된데 그날이 언제냐면 또 4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적인 변화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 차트적인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라도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대한항공을 포함한 LCC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 보니까 좀 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한항공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원픽 종목 대한항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정혜선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시에 준비되어 있는 증권 통파 퀴즈쇼 모두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의 힌트는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 재미나게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